매매기의 효력이 가격에 미치지 아니한다. 당연히 미치지 않죠. 들의 효력이 없고요. 다만 소유자가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를, 이거 지금 무권대리 사안은 아니에요. 이 사람이 지금 갑을 대리한 게 아니죠. 대리권 없이 대리를 한 게 아니고 그냥 권한 없이 그냥 처분하는 거예요. 무권대리랑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. 처분행위를 추인하면, 다만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를 추인하면 무권리자의 행위가 유효될 수 있으나, 지금 이 사안에서는 지금 갑이 추인한 사정은 없어요. 갑은 지금 을과 병으로부터 이렇게 해서 다 소를 제기했죠. 그렇기 때문에 갑이 지금 추인한 사정은 없습니다. 될 수 있으나 그러한 사정은 없다. 지금 이게 만약에 이게 등기부 취득시효가 완성이 안 되고 그대로 그냥 지금 그냥 병이 등기만 옮겨진 채로 만약에 등기부 취득시효가 안 된 상태로 있었다고 하면은 갑은 을에게 그 돈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죠. 예. 상식적으로 아까 생각한 게 맞고 그렇게 되는 게 맞아요.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 부당이득하고 있는 거죠. 을은 토지 소유자가 아닌데 지가 멋대로 팔아먹었으니까 남의 토지를 팔아먹었잖아요. 그러니까 이건 무권대리가 아니고 무권리자의 처분행위고, 그 다음에 갑은 을에 대해서 그 행위를 추인을 하고, 그러니까 을이 병에게 이 팔아먹은 매매 계약이 원칙적으로는 이 쥐들 멋대로 한 거니까 당연히 갑한테 미치면 안 되겠죠. 그래서 미치지 않는 게 맞는데 갑이 에이 그거 토지 어차피 팔아먹을 토지였어. 그래서 얼마 받았는데 5,499만 원을 팔았어? 돈 갖고 와. 이렇게 하면 되죠. 그러니까 이 매매 계약을 추인하고 그럼 효력이 유효로 되니까 병은 토지를 취득하고 을에게 준 대금은, 이 대금은 을이 가지면 안 되잖아요. 지 토지가 아니었으니까. 그러니까 을은 갑에게 그 돈을 고스란히 반환하면 되겠죠. 네, 그렇게 하면 이제 문제가 없어요. 갑이 추인을 했으니까. 오케이. 뭐 허락 없이 을이 멋대로 누군지도 모르는 을이 팔아먹었는데 뭐 어차피 팔 토지였어. 뭐 가격도 적당히 받았네. 오케이. 이걸로 끝내자. 퉁치자. 하면 돈만 돌려주고 끝내면 돼요.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돈을 안 돌려줘도 된다면서요. 갑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면서요.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. 그러니까 이 병이 이게 등기부 취득시효 완성이 됨으로써, 그래서 이 등기부 취득시효 완성이 이게 여기에 이제 두 번째 핵심입니다. 일단 첫 번째는 기본적인 관계. 일단 을이 이게 무권리자 처분행위라는 거. 여기에 만약에 무권대리가 나왔다? 무권대리 조문을 갖다 쓰고 무권대리가 나왔다? 이제 나가리죠, 그냥. 무권대리랑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를 지금 구분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. 이 사람은 지금 대리 권한을 지금 저기 한 게 아니죠. 그렇게 해서 이제 전반적인 이 논리를 설치해주고, 무권리자 처분행위는 원칙적으로 다 무효다. 본인의 보존 등기도 무효고 이전 등기도 무효고 다 순차적으로 무효가 된다. 그 다음에 만약에 소유자가 이걸 추인하면 그러면 이건 계약은 유효로 되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생기고요. 추인했으니까 이제 계약이 이제 유효하니까요. 그렇게 되는데, 자 여기까지 해주고 이제 등기부 취득시효 완성에 대한 논점을 해줘야 되죠. 그래서 두 개로 써주면 됩니다. 갑이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. 소유권을 취득하죠. 자, 이거는 민법 제245조 제2항에 따른 법률 규정에 의한 소유권 취득이므로 이게 포인트예요. 을과 병 사이에 매매 계약과는 직접 관련이 없답니다. 직접 관련이 없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을이 5,499만 원을 병으로부터 받은 게 이게 갑과는 관련이 없다는 거예요. 왜? 병이 등기부 취득시효 완성으로 이걸 취득한 거는
법률 규정에 의한 소유권 취득이기 때문에 매매 계약 때문에 이 을이 5,499만 원을 얻었다는 게 아니랍니다. 그렇기 때문에 직접 관련이 없다. 따라서 을이 병으로부터 취득한 매매 대금은 5,499만 원이었나요? 이 매매 대금이 갑과의 관계에서 부당이득이 되지 아니한다고 한시하였다.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모르겠고 5,499만 원 내놔 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, 근데 판례는 이런 논리를 설치하면서 좀 어렵죠. 좀 어려워요. 이게 그냥 그렇다고 하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거지, 솔직히 확 와닿지는 않아요. 그냥 뭐 등기부 취득시효가 완성이 됐든 어쨌든 갑은 돈을 돌려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? 그냥 당연히 일반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, 상식적으로? 근데 이 논리는 그거예요. 네. 이 매매 대금을 받은 거 맞아. 근데 그 매매 대금을 받은 거랑 너랑 관계가 없다니까? 아, 왜 관계가 없는데? 병이 등기부 취득시효로 완성이 됐어. 이거는 민법 204조에 따른 법률 규정에 의한 소유권 취득이야. 이 사람은 법률 규정으로 취득을 한 거지, 을이 병한테 이거를 토지를 팔아 먹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. 대법원 판례 논리는. 이것도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죠. 을이 최초에 병한테 소유권을 이전에 줘서 등기를 마쳤기 때문에, 그때 그리고 나서 이제 물론 이런 조건이 추가적으로 된 거지만, 그 이전에는 애초에 당연히 지금 을과 병 사이에 매매 계약이 있었고, 을은 병한테서 5,499만 원을 받았으니까 등기를 이전해 준 거 아니에요. 병이 돈을 안 줬으면 당연히 등기를 이전해 줄 리도 없죠. 그러니까 매매 계약이 당연히 성립해서 그 매매 계약으로 이렇게 등기를 넘겨준 거고,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뭐 등기부 취득시효가 완성이 되든지 어쨌든지 간에 이렇게 돼서 이제 을은 이 돈을 취득한 거니까 이게 당연히 갑에 대해서 저는 부당이득이 돼야 된다고 봐요. 저는 이 판례를 알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도 이게 상식적으로 이게 하는데, 근데 이제 대법원 판례 논리는 이렇습니다. 그래서 이해가 다소 안 되더라도 이게 지금 뭔 소리야, 이게 어렵게 느껴지시더라도 어쨌든 이 판례는 중요한 판례고 중요한 문제 됐고요. 지금 이게 법행 20년도죠. 예, 지금 몇 년 지난 법무사 시험에 얼마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. 되게 중요한 판례고, 지금 이 등기부 취득시효 이거는 2022년도 판례인데 이게 왜 20년도 법원 행시에 있죠? 문제를 편집한 건가? 여튼 이거는 최신 중요 판례기도 하고 이 논리가 명확해요. 예, 이해는 안 되지만 어쨌든 대법원이 그렇다고 하면 그건 수험생은 그렇게 적어야 되니까, 이거는 등기부 취득시효의 완성으로 병이 취득을 한 거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을이 5,499만 원을 받았더라도 이게 갑에 대해서 부당이득이 되지 않는다. 이 결론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. 반드시 중요한 주제고 앞으로도 얼마든지 1차와 2차 모두 출제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논점이에요. 그래서 이 논리 구조를 이해가 되면 다행이고, 만약 이해가 안 되더라도 이거 그대로 이 판례 원문을 답안지에다가 비스무리하게 이 두 가지 논점, 우선 실제법상 무효이긴 하다. 그런데 병이 등기부 취득시효가 완성됨으로 인해서 이렇게 취득한 거는 매매 계약과는 관련이 없다. 그렇기 때문에 을이 병으로부터 그 돈을 받았더라도 그 돈이 너의 토지를 이렇게 함으로 해서 너한테 갑한테 손해를 가해가지고 그걸로 을이 취득한 게 아니야. 을은 그냥 이 병의 등기부 취득시효가 관계가 없기 때문에 너랑도 관계가 없어. 제가 이렇게밖에 설명을 못 하겠어요. 네, 그래서 그런 느낌을 잡고 이 등기부 취득시효 이 이야기가 나오면은 이 판례 떠올리고, 판례 미리 공부해 놓고 발라주면 됩니다. 너무 중요한 거고, 이해가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그냥 강제로 나를 납득시키고 해야 되는, 민법에서 이런 게 간혹 있어요. 많지는 않은데 간혹 있습니다. 그 중에 하나가 튀어나왔네요. 네, 이건 조금 중요한 거라서 좀 시간을 많이 할애를 해서 설명을 했습니다. 그래서 이 판례는 꼭 공부를 해두시라.